예, 반갑습니다.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리더십의 세 번째 덕목이 되겠습니다. 바로 미이지맹이 되겠습니다. 미이지맹, 말이 조금 어렵죠.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미라는 게 뭡니까? 미라는 거는 은미하다,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아주 사소하다, 이런 얘기죠. 미이, 그 사소한 것을 가지고서, 이런 얘기죠. 미이라는 것은 뭐뭐로써. 지맹, 뭘 알아차려? 맹이라는 것은 싹이에요. 싹을 알아차린다. 아주 사소한 것, 보일락말락하는 걸 가지고서 싹을 알아차린다. 미이지맹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주 굉장히 미미한 움직임을 제대로 관찰해서 앞으로 진행될 방향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바로 예리한 통찰력, 그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 이런 걸 지칭하게 됩니다. 미지맹은. 자, 설림상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견상저, 상저라는 것은 상하로 만든 코끼리 상자니까 상저, 이 젓가락 젓자죠. 그러니까 견상저, 코끼리 상하로 만든 젓가락을 보고 이 아유, 두려워서 떨었어. 떨었어. 그거는 지 천하 부족냐라. 천하의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기자입니다. 기자.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 시절에 주왕이 이 젓가락을 평소 쓰던 나무 젓가락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상하 젓가락을 가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상하 젓가락을 만들어 오라 그래서 상하 젓가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기자는 두려워서 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상하 젓가락은 쓰게 되면 그 상하 젓가락을 함께 쓸 이 그릇들도 옥으로 만들어야 되고 훌륭한 보석도 박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릇만 그 훌륭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릇이 훌륭하면 거기에 담길 음식들도 진귀한 음식들이 나와야 되고 그러한 진귀한 음식들을 하려고 그러면 또 궁실도 커야 되고 궁실이 크려고 그러면 다시 또 백성들의 피와 땀을 또 요구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기자의 머릿속에는 스쳐가는 겁니다. 바로 그 조그만 상하 젓가락이라는 것을 보고 앞으로 전개될 이 주왕이 전개할 그러할 어려운 지경을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이지맹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워크맨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젊었을 때처럼 이 옛날에는 전축 LP판이 돌아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시 이제 레트로라 그래가지고 LP판이 다시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다 그러던데 우리는 그 LP판을 쓰다가 허리띠에 차고 다니는 조그만 카세트 집어넣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CD를 들을 수 있는 워크맨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음향기기였습니다. 그래서 소니가 말 그대로 전 세계 음향계의 1위를 차지하게 됐죠. 워크맨이. 그런데 그것도 잠시. 여러분 지금은 뭐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모든 음악을 다운받아서 우리가 스트리밍 받아서 듣습니다마는 바로 전 단계 애플의 아이팟 그죠? 아이팟 통해 가지고 모든 음악을 듣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CD를 가지고 음악을 듣던 그러한 행태에서부터 이제는 통신망을 통해서 파일을 스트리밍 받아서 듣는 음악 행태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기술 발전이죠. 그런데 그 기술 발전을 미리 예측하고 못 쫓아가는 바람에 소니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리더 또는 뭔가 경영자 조직의 장은 앞을 내다보는 미지명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천길 한비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길 되는 제방도, 큰 제방도 땅강아지와 개미굴, 이걸 갖다 우리가 누이라 그래요. 누라는 땅강아지고 이는 개미자예요. 그러니까 천장이나 되는 제방도 누이, 땅강아지하고 개미굴 때문에 무너진다. 걔네들이 이렇게 구멍을 조그맣게 파고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은 제방도, 그 튼튼한 제방도 무너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척이나 되는 큰 궁실도 그 중간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굴뚝에서 틈이 벌어져서 거기서 나오는 연기불 때문에 그 큰 궁실도 타버린다. 돌극이라는 건 아주 조그만 틈새, 이런 얘기예요. 거기 연기가 분한다. 그걸로 다 태워버린다. 한비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백규라는 사람이 제방의 전문가죠. 제방을 돌며 구멍을 메우고, 자, 노인, 장인이라는 사람은 이 궁실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노인이 불을 조심하여 굴뚝 틈새를 진흙으로 발랐다. 이런 것들을 미리 발견하고 미리 조치를 해야만 그것이 오래가고 잘 보존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까닭으로 백규는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 자, 그렇게 해서 제방이 안 무너져서 그 틈새 조그만 걸 메꾸는 바람에 제방이 안 무너져서 홍수를 예방할 수 있었고, 이 노인은 그 틈새를 막음으로 해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미의지명의 눈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례도 전설적인 명의, 춘추 시대에 아주 훌륭한 명의, 훌륭한 의사죠. 채나라라는 나라에 환공이 있었는데, 기원전 714년에서 기원전 695년, 기원전 7, 8세기적 사람이죠. 그 병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최환공이 그걸 무시하면서 결국은 죽습니다. 자, 이 편작이 최환공을 처음 해보자, 병이 피부에 와 있으니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최환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성 이렇게 세우느라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고 무시했어요. 그 다음에 열흘쯤 지나자 또 보고 편작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병이 살갗 위에 있으니, 지금 살갗 속에 있으니까 이제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진짜 위험해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네 말을 들을 것 같으냐? 라고 무시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병이 열흘 뒤에 만나서 창자하고 윗속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흘 뒤에 또 만났더니 이제는 편작이 최환공을 보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최환공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왜 도망을 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편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이 피부에 있으면 찜질로 치료가 가능하고, 살갗 속에 있으면 침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창자하고 위속에 병이 있으면 약을 쓰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병이 골수 속에 있으면 이거는 방법이 없고 운명이 관계하는 것이라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환공의 병은 골수 속에 있으니 저는 이런 까닭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매년 신체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바로 조그만 단서라도 잡기 위해서죠. 내시경을 한다든가 대장 내시경을 한다든지 또는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CT를 찍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조그만 단서를 잡아내고자 우리가 그렇게 미리 신체 검사를 하는 거죠. 바로 사소한 거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하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명주 리더십에 대해서, 훌륭한 리더의 리더십의 에센스가 뭐냐를 한비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우리한테 들려주는 지혜, 염담거사, 치강견내, 미의지명,
이런 지혜들을 우리가 한비자의 사상으로부터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리더에 대한 훌륭한 리더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한비자의 세 번째 큰 지혜, 사람을 어떻게 등용하고 활용할 것이냐 하는 사람 등용과 활용의 지혜, 용인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자주 듣죠. 사람이 곧 자산이다. 뭐 여러분들은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풍부해졌다 하더라도 달라진 게 없어요. 사람이 곧 자산이다.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비자의 용인술은 우리한테 들려주는 지혜가 꽤 많습니다. 용인, 사람을 등용하고 활용하는 술, 전략 이런 얘기죠. 근데 왜 용인술이 강조될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자명하죠. 왜냐하면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결국은 어떤 사람을 활용해서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력 또는 지혜는 결국 그 조직의 중요한 무형자산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죠.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건 결국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용인술은 모든 조직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비자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용인술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한비자의 한참 전 세대 사람이죠. 우리가 법가 중에 한 사람이지만 관중, 아까 관중이 제환공한테 추천했다는 얘기 있었죠. 경청하는 부분. 이 관중은 관자 건수편에서 인재 발탁과 이 양성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요즘에도 여러 번 회자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계획을 세울 때는 곡식 심는 것마다 곡식을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10년의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나무를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일생의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삼성 이병철 회장의 회사 슬로건이 인재제일이었습니다. 인재제일. 인재가 삼성을 결국은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인재제일 원칙. 그것은 옛 선현들의 얘기로부터 나온 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진실로 증명되고 있는 거죠. 자, 한 번 심어서 한 번 거두는 것은 곡식이고 한 번 심으면 10배를 거두는 것은 나무고 한 번 키워서 100배를 거두는 것은 사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관중의 인재론, 이 굉장히 요즘에도 많이 회자되는 겁니다. 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년지계, 1년을 계획을 할 때는 막여 수곡이라 곡식을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고 막여 뭐뭐보다 뭐만 것은 없다. 10년지계, 10년을 계획하는 것은 막여 수목 나무를 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종신지계 죽을 때까지 일생을 계획하는 것은 막여 수인 사람을 심는 것보다 사람을 심는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키운다는 얘기죠.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일수일획자 한 번 심어서 한 번 거두는 것은 곡식이고 일수 십획 한 번 심어서 10배를 걷는 것은
목야, 나무고 일수백획. 한 번 심어서 100배를 얻는 것은 사람이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하다를 관중은 2500년 전에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한비자는 사람이 중요하다를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비자는 더 추가합니다. 국가정책,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부국강병이 제일 중요한 국가정책이었죠. 부국강병에 맞지 않는 비실용적 인재는 발탁이 불가하다. 발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양주 여러분 자기 몸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한 양주 기원전 4세기 사람이죠. 양주와 묵적 겸해서를 주장한 묵적 기원전 5세기 사람입니다. 묵적은 천하의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인재다라고 말하지만 1000년 동안의 난세를 결국 결론 짓지 못했다. 1000년 동안 싸우고 치받고 하는데도 그거를 자기네들 이론으로 결론 짓지 못했다. 그러니 명찰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잘 본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해결 능력이 없어 관직의 우두머리로 삼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주나라 때 현인이라고 얘기하는 은둔자였던 포초라든가 화각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 녹을 먹기 싫다고 산으로 들어가서 말라 죽었다. 포초는 세상을 등지고 고목처럼 말라 죽고 화각은 돌을 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죽었다. 이게. 자, 이런 사람이 아무리 현자라고 해도 세상을 등진 은자들은 경전의 전사로 삼을 수가 없다. 경전이라는 게 뭡니까? 경전, 여러 번 얘기했죠. 경전, 밭을 갈고 전투를 하는 한비자의 부국강병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뭡니까? 경전 정책이에요. 평화시에는 논밭을 가꾸어서 수확을 내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격려를 하고 전쟁이 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시 전쟁에 그대로 참여해서 전쟁에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 그것이 바로 경전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상공인 같은 사람들, 유학자 같은 사람들, 유세가 같은 사람들, 말만 하고 농사도 안 짓고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두라고 해서 배척해야 된다고 얘기한 바 있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실용적 인재가 필요하되 실용적 인재가 그 나라의 정책에 맞는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양주에 대해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양주. 자, 양주는 그 당시에 기원전 4세기에 이미 독특한 철학을 주장한 인물이에요. 그 당시에 나라의 부국강병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차에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더 중요시했다.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한 학자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맹자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양주하고 묵적은 겸해서를 주장했죠. 우리 친척 따질 것 없이 만인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만 나라가 평안하고 범죄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양주, 묵적의 말이 천하에 가득 차서 천하의 말이 양주 말이 아니면 묵적 말이 되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말들이 퍼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양주가 주장한 나만을 생각한다라는 핵심 사상을 우리는 무슨 설이라고 했어요. 나만을 생각한다. 무슨 설? 자, 손 들고 무슨 설이라고 했을까요? 퀴즈. 무슨 설입니까? 자, 여러분들 배우는 거 기억나지요? 바로 위아설입니다. 위아설. 나를 위한다. 나를 위한다. 이 세상에서 공리고 나라고 명예고 부고 이거보다도 내 자신의 생명, 내 자신의 양생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양주입니다. 이 양주의 이 사상은 결국은 도가의 노자나 장자에 연결돼서 넘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리, 공공의 이익, 공리를 주장했던 반면 이 양주의 위야설은 귀기,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 자기를 존중한다. 자존감을 갖춘다. 귀기에 사상하고 중생, 경물중생, 명예를 가볍게 여기고 중생, 자기의 생을 전쟁에 나가서 아무리 죽어서 공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나의 삶, 나의 생명 이것이 중요하다. 중생을 주장한 그러한 사상가였어요. 아주 독특한 사상가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양주에 대해서 유학에서는 양주가 자꾸 이러한 사상들이 퍼져나가니까 양주 목적 사상이 퍼져나가니까 맹자가 이래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논리를 뒤집기 위해서 비판을 하죠. 자, 뭐라고 비판했나? 맹자 진심상편에 보면 맹자왈 양자라는 건 양주를 얘기해. 양자 치위야. 양자는 위야를 주장했지만 나가 중요하다라고 주장해서 발일모 털 하나를 뽑아서 발일모 털 하나를 뽑아서 리천하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해도 불이하라.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양주예요. 위야설이 바로 그겁니다. 발일모이 리천하 정갱이 털 하나를 뽑아서 세상을 털 하나를 뽑는다면 세상이 이롭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소한 내 몸에 미치는 그거 하나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한 게 이 바로 양주입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신체 발부, 피부하고 머리카락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다. 불감 훼손 효주시하라. 그걸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양주도 이 자기의 생명을 중요하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맹자 등몽공 하편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성왕이 부작하니, 성왕이 훌륭한 성인이 일어나지 않으니 제후는 방자해지고, 제후는 방자하게 되고, 허처사, 이 관료가 되지 않은 제야에 있는 선비들이 횡의 지 마음대로 이론을 만들어서 양주 묵적 지연, 양주하고 묵적의 말이 영천하라, 천하를 가동 메웠다 이런 얘기. 천하지연은 천하의 말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불기양, 양주한테 돌아가지 않으면 귀묵, 묵자한테 돌아갔구나. 양씨는 위하여, 양씨는 나만이 최고다. 내가 중요하다. 시 불군냐, 무군냐라. 그 내가 최고면 그럼 군주는 없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 왜 세상에 나왔어? 너는 그 당시에는 군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죠. 묵자는 겸해를 주장했는데 두루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는 내 부모가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저 사람도 내 부모고 이 부모도 내 부모면 내 부모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무부무군 부모도 없고 군주도 없다 그러면 이것은 시금수야라. 이거는 부모도 없는 거, 위야는 군주가 없는 거고 겸해는 부모가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니 이것은 바로 금수하고 다를 바가 뭐냐? 동물하고 다를 바가 뭐냐라고 맹자는 등문공 하편에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양주와 묵적의 설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까버렸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용인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양주의 위야설까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맹자가 어떻게 비판했는지까지 살펴봤고 다음 강의 시간에서 또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